지금부터는 제가 한 주 주는 그런 파이어족이 됐는데 30대 파이어족의 수입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현재 이제 빚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많이 답답하신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 20대 중반, 후반 정도의 빚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걸 갚긴 갚아야 되겠고 20대 이 삶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보내고 싶지는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 2, 3년 정도, 3, 4년 정도 짧은 시간 빡세게 그렇게 빚을 갚고 해결을 하셔야 그 이후에 더 좀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내가 친구도 만나고 뭐 자기 개발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예쁜 화장품도 사고 이런 거 모든 거 다 하면서 빚을 갚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간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빚을 갚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면 빚 갚는 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좀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위험한 생각을 하시냐, 주식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빚을 갚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식 투자해서 1억을 주식 투자를 했어요. 빚을 내서 1억을 벌었어요. 그럼 그 2억 중에 1억을 갚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러면 그 증가된 돈을 가지고 계속 또 재투자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빚은요, 수익을 가지고 빚을 갚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무리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수익을 가지고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빚은 그냥 월급으로 잘 내가 아끼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차근차근 갚아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가지고 뭐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플랜을 가지고 있고 내가 회사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쭉 다닐 거다라고 하면 그냥 그 빚 유지하신 상태로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투자 수익률 가지고 빚을 빨리 갚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하시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토대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현재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은 가계부를 쓰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약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은 사지 않는다. 왜냐면 그거는 꼭 필요하지는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적당히 가성비를 고려해서 사는 것도 웬만하면 지양한다. 그거는 내가 내 소비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좀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제 소비 통제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계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가계부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계부 한 줄 한 줄 쓰다 보면 왠지 그 죄책감이 쌓여가거든요. 내가 한 줄 한 줄 쓰는데 뭐 이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비가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걸 샀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걸 샀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자꾸 한 줄 한 줄 죄책감처럼 기록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를 쓰고 있지 않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가계부를 관리를 하셔야, 저도 역시 1억을 만들 때까지는 가계부를 썼거든요. 가계부를 쓰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 소비가 한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를 일기장처럼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사람이 돈을 쓰는 게 어디에 돈을 쓰느냐를 보면 이 사람의 삶의 태도와 습성과 그리고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렇게 가계부를 제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좀 쓰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를 쓰는데 죄의식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계부를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내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기장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계부를 쓰시면 좋겠어요. 시드머니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한데 모아놓고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시드머니가 적을 때는 이게 민들레 호씨처럼 다 솔솔솔솔 흩어져 버리기가 쉽거든요. 어디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바빠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일이 바쁘고 하면은 내가 돈이 어느 통장에 얼마 들어있고 어디 보험으로 나가고 있고 어느 자동이체가 나가고 있는지 이거 자체 그렇게 관리를 못해요. 그 관리 못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막
애플리케이션에서 막 돈이 나가고 있고 그렇게 자동이체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저도 역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계부는 또 좋은 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산이 일정 부분 좀 달성이 되셨다라고 하면 가계부를 쓰시는 것보다 그 현재의 좋은 소비 습관을 유지를 하시면서 가계부보다는 내가 마음 편안한 소비를 하시는 쪽으로 그 방향을 틀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한 주 주는 그런 파이어족이 됐는데 30대 파이어족의 수입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한 주주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자산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가장 이제 고점에 이르렀을 때는 한 6억까지도 됐고 지금은 또 뭐 한 1억 정도가 빠져서 5억이 되기도 했고 또 거기서 또 조금 올라붙어 가지고 5억 5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거의 뭐 1억에서 5천만 원 이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자산이 하고 있거든요. 주식은 주식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조금의 배당이 발생되긴 하지만 그 배당을 가지고 수익으로 내가 한 달 생활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있는 금액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또 배당주 투자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 자산은 주식 자산대로 그렇게 놔두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렇게 돈이 많이 되지 않아요. 저 돈 많이 못 벌어요. 돈 많이 벌려고 했으면 삼성전자를 퇴사했으면 안 돼요. 그만큼 돈 많이 주는 회사가 또 잘 없거든요. 제가 지금 30대가 몇 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저는 그렇게 막 돈을 악착같이 벌면서 그렇게 살기보다 저는 좀 다른 삶을 선택했어요. 제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하면서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매사가 좀 많이 즐거워지고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그러면 수입을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책을 썼으니까 인세가 나와요. 근데 그 인세가 굉장히 적어요. 책 팔려봤자 그렇게 뭐 작가한테 들어오는 돈은 거의 되지 않거든요. 인세를 받아봤자 아마 5%에서 10%그 사이에 인세를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책을 내고 나면 여기저기서 이제 원고 청탁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 원고 청탁을 해서 제가 이제 써드리면 한 10만 원 정도 원고료를 받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간간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제가 플랫폼 기업과 협업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플랫폼 기업에 강의를 진행을 하면 제가 녹화해 놓은 그 강의가 계속 이렇게 팔리면서 저한테 그 파이프라인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간히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도 하고 다른 미디어 채널에 출연을 하기도 해요. 거기서 받는 이런 출연료 같은 것들도 뭐 많지는 않지만 몇십만 원 정도가 돼요. 이렇게 저렇게 다 제가 버는 수입들 생각해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열고 있는 강의도 있거든요. 그 강의를 많이 열진 않아요. 마음 먹으면 정말 많이 열고 회사 다니는 만큼 또 수입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두 개 정도 가끔 강의를 여는데 거기에서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도 있어요. 이런 것들 다 합쳐보면 얼마냐? 한 달에 100만 원? 진짜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굉장히 이제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렇게 업로드하고 하면서도 굉장히 제 취향에 맞게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들로 그렇게 꾸준히 업로드를 할 거예요. 저는 뭐 어그로를 끌겠다고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루거나 그러기보다는 저의 건전한 투자의 상식을 좀 공유하는 데 더 집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제대학원을 다니니까 거기서 배운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채널을 운영할 거예요. 제 채널이 막 빠르게 급상승하고 그런 것들을 원한다기보다는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저랑 투자관이 비슷하신 분들이 이 채널로 이렇게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좀 즐거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또 채널을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돈을 못 번다고 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나름 즐겁게 살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자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실거주 집이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저 혼자서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이렇게 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앞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작은 기대는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 관련해서 저한테 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